근데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 공공기관에서 강의하는데 이제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감사님이 공공기관 감사님 정도면은 대통령 임명하거든요. 꽤 큰 공공기관이니까. 감사님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야, 너 뒤에 앉지 말고 저 앞에 앉아 라고 하시잖아요. 앞에 앉았거든요. 제가 딱 보기에도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싫은데요? 이러더라고요. 그 감사님한테. 아버지 뻘한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쟤는 또라이다. 또 하나는 바로 이거다 생각합니다. 이게 꼭 앞에 앉아야지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뒤에 앉아도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 눈높이가 사실은 그 친구 입장에서는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트렌드를 아마 읽으셔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뭐 이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속하는 경향 보고 삼성전자가 또 계셔가지고 또 너무 좋은데요. 보면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여기다가 다 대표이사님이 여기다 다 쓰세요. 글을 쓰세요. 요즘 문해력 낮아지고 있고 활자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잘 안 읽으시는데 한번 보시면은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뭐냐면은 장애인분들에 들어가요. 네. 그런 것도 저는 눈여겨봤습니다. 요게 제 아파트에서 찍은 겁니다. 코로나 때 하루에 제 키만한 게 한 동에서만 5개가 나옵니다. 가벼워요. 네. 플라스틱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쓰죠. 온도 같은 경우도 급속하게 올라갔었잖아요. 뭐 애기들 같은 경우도 1도만 올라도 얼마나 아픕니까 사실은요. 그만큼 아픈데 사실은 인류가 이렇게 해서 온도가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책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호모사피엔스나 이기적 유전자나 뭐 총균세나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 유전자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유전자 속에서 우리 호모사피엔스도 우리 다 호모사피엔스잖아요. 5만 년 전에 지구상에 와가지고 친인척들 다 죽이고 살아남고 있고 뭐 그 시베리아 뭐 거기 다 추운데 넘어와가지고 여기 한반도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다 있는데요. 네.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게 그 스티브 컷이라는 거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나중에 한번 동영상 보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말씀드리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구상에서 인간이 이렇게 상륙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인간이 다 잔인하게 하고 있고 외계인이 접촉하고 있고 전체가 다 쓰레기 산이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육상동물이 0.35%고요. 인간이 0.01%입니다. 가장 생물 다양성의 상실과 인류에 미치는 영향.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생명이 존재하고 생명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약 900만 종의 식물, 동물, 원생생물, 균류가 지구에 서식한다. 그 중에서 71억 명의 인간도 살고 있다. 그런데 동물 중에 하나인 인간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수많은 생물과 유전자를 소멸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캐롤의 CSR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바뀌었지만 여기 교수님들 바뀌었지만 91년도에 나온 모델이죠. 저는 사실 되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 책임을 반드시 이뤄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법적 책임에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경제적 번영 이뤘거든요. 경제 규모로 보면은 선진국을 정의하는 점이 없지만 11위거든요. 전 세계 보면. 이렇게 빨리 성장한다는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고요. 덮어졌었고요. 네. 법 같은 경우도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동남아가 지금 경제적 번영을 막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재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윤리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유럽하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죠. 이런 모델 같은 경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ESA 소비와 뭐 요구와 소비, MZ세대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친환경 경영활동. 보이콧과 바이콧을 하고 있잖아요. 예, 돈줄 내기, 혼줄 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바 같이 저렴한 걸 사고 편한 걸 사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항상 있습니다. 이타주의를 높이려고 저도 자꾸 노력하고 있는 거고 이타주의를 도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ESG가 사실은 제가 컴플라이언스를 하니까 이걸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컴플라이언스가 뭐냐면은 준법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냥 지킨다, 의무다 뭐 이런 거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네,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지금 법무법인들이 사실은 막 저 수면 밑에 있는 거 끄집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보다 불편한 게 낫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빨리 ESG 하든지 뭘 해놓든지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보험을 들고 싶어 합니다. 사고 났었을 때 양벌 규정과 양형이 있거든요. 양벌. 저기 사망사고 났었는데 난 분명히 노력했다고. 난 위험성 평가부터 해서 직원들의 교육부터 해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나 이런 것도 하고 소화기 다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있고 시설 설비도 투자해가지고 나는 다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난 거다고. 그러면은 양벌 규정 벌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난 처리가 없는 겁니다. 양형, 형벌의 양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법제화를 좀 설명드리기 앞서가지고 공급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체인처럼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체인처럼. 네. 그 핸드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핸드폰 다 있으시죠? 삼성이든지 뭐 갤럭시든지 아니면 애플이든지 핸드폰은 없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핸드폰에 보면은 이 콜탄이라는 게 들어가요. 콜탄.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 2000년대 전후반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부터 해서 엄청나게 전자기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콜탄이 어디에 매장됐냐면 저기 콩고민주공화국이라는 데서 매장됐습니다. 70에서 80%에서. 네. 그리고 러시아도 매장됐습니다. 중국도 매장돼 있고요. 다만 생션 때문에 사실은 제재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저게 매장돼 있는 걸 캐와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에서까지든지 가지고 계신 겁니다. 저 콩고 민주공화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자원부국이 아닙니다. 콩고가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반으로 잘려가지고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침팬지도 살고 있고요. 근데 저기에 자원부국인데 예전에 저기에 고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벨기에가 뒤늦게 레오폴드경이라는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저 고무 채취를 회사를 세운 다음에 악덕해가지고 막 벨기에 부국이 됐었죠. 어쨌거나 콜탄의 매장돼 있는데 중국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네,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채취라는 방법에서 물론 포크레인도 들어가고 하지만 뒤늦게 해서 뭐 들어갔지만 여기 보면은 라돈이라는 게 나와요. 방사능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원시적인 방법으로 채취하게 되고 여성이든지 아이들까지도 다 아동노동이 되는 겁니다. 방사능이 나온다는 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신발도 없어요. 삽도 없어요. 나무대기를 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만히에다가 놓고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중국 기업들이 어쨌거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재련합니다. 가공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일본으로 갑니다. 조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유럽으로 간 다음에 여러분 손에까지 핸드폰이 주어집니다. 이게 2018년도 통계였었습니다. 결론은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는 흑인 광고도 많이 하시죠. 여성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 신장 위구르 문제도 철수했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아마 입고 계신 옷과 관련돼 있을 겁니다.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섬유 산업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말 잘 듣는 노동자들. 동남아 가보셨겠지만 동남아 사람 대부분 착해요. 이들은 뺏거나 그런 문화가 아니라 구걸하는 문화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말을 잘 들어요. 인건비 저렴하죠. 정부는 관심도 없습니다. 환경 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라나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올리게 돼요. 네. 그래서 몇 명이 다치면 2,700명, 2,700 정확히 모르겠지만 2,760명인가 그렇게 해서 사망이 했습니다. 이게 깔린다는 이런 건물이 깔린다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옷들이 거기서 다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사시는 옷들이 다 그렇게 저렴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품목 그러면 1위는 저거죠. 반도체, 2위가 석유화, 3위가 기계, 3, 4위가 자동차일 겁니다. 아마 제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요. 네, 5위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7위, 9위인가가 제약 쪽입니다. 방산도 요즘 뜨고 있고요. 네. 그 유럽으로 우리가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건 아시죠? 대한민국 수출을 먹고 살고 있는데 중국 수출은 감소하고 있으면서 북미와 유럽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들 생각하세요. 거기를 다 해놔야 됩니다. 중소기업 지금 ESG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갑니다. 하이닉스 협력사 가서 이렇게 요만한 공간에 가서 제가 평가를 합니다. 앉을 데도 없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와서 평가를 합니다. 두 부부가 근무하세요. 부부간인데 무슨 근로계약서를 하겠습니다. 부부간인데 무슨 급여면서 취업규칙도 없습니다. 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근데 아동노동하고 있는 거죠. 저는 평가해야 됩니다. 빵점입니다. 그러면 거래관계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 기업 중에 어디가 선택할까요? A라는 기업입니다. 자기는 불안한 것보다 불편한 게 나더라도 해놔야 되니까요. 그런 추세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법이 만들어져서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만요.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그리고 약간 후퇴했습니다. 많이 후퇴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 소부장특별법 아직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법제화 캘리포니아법에 들어가 있고요. 유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실 유럽은 무리수를 두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반대도 많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CBAM도 있어, CBAM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6개 철강, 시멘트, 뭐 알루미늄 이것도 제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추세입니다. 탄소, 카본이죠. 네, CO2, 이산화탄소 제일 많이 배출하고 있죠. 이산화탄소 숨 쉬고 계신데도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배출하시는 겁니다. C, 카본, O2, 공기가 2개 있다는 거, 죽음의 44 원소 기억 있는 겁니다. 탄소 배출 다 하고 계세요. 이산화탄소 다 배출하고 계신 겁니다. 네. 자연적이든 자연적이지 않든 중소기업을 한번 삼아 보실까요?
중소기업, 대기업은요 인력도 있고 예산도 있고 하려는 의지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이요 인력, 재무력, 정보력, 투자 의사결정, 뭐 거래관계 요구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 부담이나 전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네. 자, 우리 출생 인구하고 합계 출산율의 추이입니다. 합계 출산율 다 아시죠?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5세에서 49세까지 그 출산이 가능한 연령에 있는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이제 아이의 수를 이제 그 수치화한 건데, 자, 1971년도를 보시면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 아주 그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해라고 할 수 있는 1971년도. 그때 합계 출산율이 4.54명입니다. 지금 이제 60대, 70대에 있는 어머니분들이 보통 애들이 한 서너 명 다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서 반영이 되는 거죠. 그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이 합계 출산율 자체가 높은 이유가 이분들이 태어났을 시기를 생각하면 6.25 전쟁 전후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베이비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971년. 자, 그리고 출생아 수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1982년생, 네, 우리 아까 대표님도 그러셨지만 80만 명대로 줄어듭니다. 2001년도에 보시면 50만 명대로 줄어듭니다. 자, 100만 명에서 50만 명대로 줄어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30년 걸렸습니다. 자, 50만 명에서 저게 반으로 줄어드는 데는 10몇 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 작년도 이제 출생아 수는 23만 28명입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0.71. 막 뉴스에서 합계 출산율로 많이 얘기하죠. 합계 출산율이 곧 0.7도 이제 무너진다.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답을 줄 만한 진짜 좋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자, 올해 4월달이나 3월 말 4월달에 처음으로 1차입니다. 1차. 처음으로 발표한 국민 인구 행태 조사. 작년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설문을 해서 기혼, 미혼, 그리고 자녀가 있고 없고 뭐, 요런 데 대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문을 많이 했습니다. 요 책자가 총 페이지 수가 206페이지입니다. 자, 결혼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두 번째 보시면 미혼층은 미래 결혼에 대해서 기대감이며 고용이나 주거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 미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결혼을 통해서 성취감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성취감이 낮다는 게, 이런 가치관들이 자꾸 결혼을 연기를 하고 아니면 기피하는 거와 연계가 된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예전에는 저희 세대도 그랬습니다.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저희 세대는 그렇게 했는데 약 한 10년만 지나도 결혼 꼭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고 지금은 거의 반수가 꼭 결혼을 해야 되나? 이 정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저출산이라는 게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극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71년, 72년, 73년 해가 90만 명이 넘는 시대, 반으로 뚝 잘라가 남녀가 거의 50%니까 자, 병역 자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전쟁 중이거든요. 그럼 누가 나라를 지킵니다? 없습니다. 자, 환경 이런 거 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거 좋습니다. 미래 세대가 없습니다. 지금 미래 세대가 있을지 없을지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전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 이민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의 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면 지금 2050년에는 인구를 약 한 3천만 명대로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냅니까? 자, 세금을 내도 자, 우리가 뭐 기업에서 뭐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해서 팔아먹을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내수에서는. 예.
이런데 이제 인구 감소가 오는 이런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데 요거를 어떻게 알려주는지 구체적인 자료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이런 걸 알려드리고자 제가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토론은 이따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이틀은 이렇게 ESG와 CSR 저희가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소개를 좀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 잠깐 드리면은 저희가 삼성전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래 1969년에 이제 삼성전자 공업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었고 그래서 75년대에 기업 공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206인치 그리고 8인치 그리고 12인치라고 되어 있는데 6인치는 굉장히 작아요. 손바닥 맡아도 보시면 되고요. 8인치는 저 시계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312인치는 저 시계 맡아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이즈별로 나타난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호황에 대해서 잘 가다가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구미 사업장에서 이제 구미 사업장에서 아니라 그 품질 불량이 발생해서 이제 부전 사업부 이제 그 저랑 그때 애니콜이라고 하죠. 요걸 다 모아서 한 수만 대를 전량 화형식을 했습니다. 화형식에서 그때 뭐 영상 보면 다들 이제 울고 막 하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계기로 인해서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이제 그런 신경영 체계를 말씀했죠. 다들 아실 겁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 이때 화형식에서 품질 전량에 굉장히 박차를 가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좀 여약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굉장히 그런 걸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제 업계 1위를 다퉜는데 그리고 밑에 보시면 DX와 DS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 DX는 저희가 삼성전자 가전, 뭐 휴대폰도 포함이 됩니다. 예전에는 모바일 MX라고 해서 그게 이제 포함이 돼서 DX 들어가는 거고 냉장고, 휴대폰, TV, 뭐 기타 가전 등 제품, 청소기 이게 다 DX라고 부르고요. DS는 반도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반도체를 크게 나누고 나머지는 이제 LCD 패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SDC, 헤더 디스플레이 이렇게 나누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하만은 몇 년 전에 이제 인수해서 이제 하만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던 부분인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좀 잘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 메모리에서 좀 밀렸죠. HBM 때문에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했었다. 그런 간단한 소개입니다. 그 지속경영 가능 보고서에 대한 실천 사례인데 이제 ESG에 대한 기후 행동이라든가 기업 지배구조, 사회공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 분야이기 때문에 저거는 환경팀이라든가 이런 팀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주차장에 공회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못하게 막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활성화한다. 그리고 자원순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원순환센터가 사업장 내에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밑에 폐가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삼성전자다 보니까 DX, DS 통합을 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환을 하는 거고 저희가 보면은 어떤 걸 또 있냐면은 TV가 있으면 TV의 박스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박스를 재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종이 접기처럼 뭔가 만들 수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박스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재미난 것을 만들어서 하는 거를 봤습니다. 자순환하려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폐기물 나올 때 이 폐기물 나올 때 특히 저희가 케미컬류를 제가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케미컬 보면은 올가닉이라고 해서 이제 유기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무기성, 유기성 나눠가지고 시멘트 회사에다가 저희가 배출을 합니다. 그럼 시멘트 회사 원료가 뭐냐?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환을 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있는 부분을 시멘트 회사에 처리하려고 돈 주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새로운 뭔가가 자원을 순환해서 만들어서 시멘트 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 아까 궁금한 점인데 저출산 문제 좋은 주제인데 대한민국이 사실 섬나라 국가잖아요. 섬나라 마찬가지. 통일되면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다양한 인종을 받아들이는
제가 알기로는 북한도 지금 출산율이 높지 않다고 들었어요. 만나면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만나면 되니까 나무 좋아하는 출산 문제는 지금 중국 상하이는 저희보다 더 낫더라고요.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이게 나오면은 그 당초에 우리가 목적대로 안 하고 항상 다른 용도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저출산해야 되는 젊은 세대들은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저희 애도 물어보면 결혼 후에 해야 되는데 아니면 왜 낳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인식을 바꾸는 거는 사실 쉬워 보이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양육비라든가 주거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걔들이 갑자기 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를 막 하고 또 아이를 뭐 한 명 낳고 뭐 두 명 낳고 이렇게 할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그게 누적 효과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뭐 최근에 그 아파트 당첨을 뭐 자녀 수의 가점들을 대폭 올려서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는 이런 제도 또 뭐 일정 국회의원이 그 아이를 뭐 2명 이상 낳게 하면 무이자 대출해가지고 30년 이렇게 해서 헝거리 제도라든가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과감한 도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혼하면 그 주택 이런 문제를 그냥 무이자로 다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사 차원에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뭐 군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선 어드밴티지를 주고 하여튼 해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으면 공감하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한 대책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가치가 그런 문제이고 앞쪽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수진해 나가야지 장기적으로 어떤 내 임기 기간 그냥 뭐 해결해 이렇게 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게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이거를 파격적으로 좀 지원해 주면은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교육들이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하면 일단 혼인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또 안 하는 이유가 주택 가점제도 어느 정도 받기 위해서 명의를 다 또 부모님 명의나 이렇게 받고 결혼을 신고를 안 해요. 일단 의식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의식이죠. 미디어. 네. 미디어로 의식을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공감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려다가 이렇게 잘 빼버렸거든요. 뭐가 하면 그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 아시죠?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혼자 살고 혼자 뭐 어디 다니고 혼자 즐기는 거는 진짜 극소수 연예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거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 학생들 공경을 안 하는 건데 이제 여기 점점 세뇌가 돼가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이게 공감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확실히 이게 그리고 육아 프로그램이 있어요. 슈더 여기에서 애들 아주 즐거운 장면 이런 건 좋은데 거기에 또 많은 부분이 힘들어. 그러니까 육아가 힘들다고 이렇게 느끼는 그거에 혼자 사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재밌게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자꾸 이런 의식이 이제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나 혼자 산다도 지금 10년 돼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의식을 변화시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진짜 규제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좀 심한가?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 생각에 공감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의 언어 습관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이들 결혼을 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그래 해라 좋다 아니면 너의 삶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결혼을 통해서는 그 행복한 또 어려운 면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결혼을 하지 마라. 결혼하면 힘들다. 아이를 낳지 마라. 계속 그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생활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게 무의식 중에 교육화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얘기도 막 딸이 더 좋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딸이 아주 더 좋은 걸로 거의 진리에 가깝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뭐 딸이 더 좋은 면도 있는데 그만큼 그 공익 프로그램, 미디어 그런 걸 통해서